자, 사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항상 그렇지만 선생님이 새벽에 찍는다는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있죠. 지금 새벽 4시인데. 자, 22차 시에서 23차 시가 됩니다. 교과서는 페이지 수가 꽤 많아요. 페이지 수가 148부터 153까지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밤. 사회의 새로운 변화, 오늘날의 우리의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설명해 봅시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에서는 어디부터 했냐면은 이제 그 순원철 세도 정치부터, 그죠? 아예 영종조부터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영종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대한제국 선포 바로 직전이니까 갑신정변까지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갑신정변까지.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했고 정조는 수원화성을 건설해. 수원화성의 헬퍼가 누구였어요? 정약용이었죠. 하나 더 기억하자면 뭐 거중기 뭐 이런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죠. 그 권력의 희생양이에요. 조선 후기에 새로 등장한 서민 문화에는 풍속화, 탈놀이, 판소리가 있다. 풍속화는 대표적으로 화가가 2명이 있죠. 누가 있어요? 화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유인들에서 단원 풍속도 방랑신 김사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원 김홍도 선생하고 신윤복 선생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탈놀이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양반 계급을 비꼬는 뭐 그런 거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안동 하회탈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했고, 판소리는 현재 5마당이 전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수군가, 뭐 심청가, 적벽가 이런 거 있다고 했죠. 1963년에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 중심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서원 정리를 하죠. 서원 정리를 하고 경복궁 중건을 합니다. 경복궁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기부금을 강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있고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있죠. 흥선대원군 시기에 2번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는 병인양요하고 하나는 신미양요가 있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외국간 절대로 문호 개방을 하지 않는다. 척화비를 꽝꽝 이제 세우게 되죠.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정치를 합니다.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76년에 최초의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죠. 1876년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지만 불평등한 내용이 있었다 기억하라고 했고요.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로 인한 이모군란이 발생을 하죠. 이모군란이 발생을 하고 그 개화를 하기 위해서 김옥균, 박영효, 홍경식, 서재필 등이 계획한 갑신정변이 있었죠. 1884년입니다. 이제 실패했죠. 그리고 김옥균은 약간 좀 불쌍하게 죽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러고 나서 1884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1885년에 이제 그 러시아에 너무 도움을 많이 청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뭘 했냐면 1885년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1895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간에 을미사변이 발생을 하죠. 을미사변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게 왜 중간에 뜨나 봤더니 1894년에 선생님이 그 얘기를 안 했구나.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그죠?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죄송해요. 아예 편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894년에 1차 동학농민이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청하고 군대가 들어오죠. 들어오고 돼서 전주에서 화약을 합니다. 화해 약속이죠. 근데 얘네들이 안 나가고 청일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이긴 일본이 개혁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갑오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농민이 2차 봉기를 합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 봉기를 하지만 결국 우금치에서 실패를 하게 되죠. 일본의 세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명성황후 민씨랑 고종은 러시아에 의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895년에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본 덕에 명성황후가 시해되죠. 그래서 이거에 쫄아버린 고종이 1896년에 아관 파천을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죠. 서재필 등이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돌아와라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했어요. 1876년 아니고요. 1897년입니다.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외세의 간섭은 계속되었죠. 의병장이 의병이 크게 두 번 있었어요. 1895년 의비사변과 1905년에 그 을사늑약 때 두 번 정도 의병이 크게 있었지만, 그리고 1907년 군대가 해산되고 나서 안중근은 대한제국을 빼앗는데 앞서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1910년에 나라를 뺏기고 나서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고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죠.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심인물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인애국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라이벌 단체로는 뭐 라이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열단 정도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인애국단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윤봉길이 있죠. 윤봉길이 있습니다. 독립을 위한 한국인의 노력과 연합국의 승리로 8.25 광복을 맞이했지만 남과 북은 분단되었다. 왜? 우리나라 한국 광복군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승국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죠. 민주적인 선거인 50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거로 국회를 뽑고, 그리고 이해 7월 17일 날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1953년 7월 27일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아이고, 풍속과 탈놀이, 판소리와 같이 조선 후기에 새로 등장한 문화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서민문화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시위 3.1운동이죠. 3.1운동입니다. 빠밤. 피해를 전쟁으로 이걸 너무 쉽죠. 6.25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건과 어울리는 사진, 정조 수원완성을 건설하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제2의 수도로 건설할 만큼 정조는 화성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상당히 강했죠.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었던 정치 세력이 한양에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하다 그랬습니다. 사진을 한번 붙여보죠. 여러분, 사진을 보면 강화도 조약은 어떤 거였냐면
이해할 것 같아요. 이거 강화도조야. 선생님이 다 잘라놨어요. 1876년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입니다. 개화파, 나라를 새로 꿈꾸다. 이거 갑신정변 기억하셔야 되고요. 갑신정변 1884년입니다. 누굴까? 이 친구들이겠네. 친구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르신들이죠. 김옥균,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죠. 전봉준 새로운 사회를 위해 일어나다. 선생님이 녹두장군 정봉준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자, 녹두장군 전봉준이고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이고 1894년이고 우금치 전투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아유 뭔 소리야. 인중근이라니.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이고요. 중국의 하얼빈입니다. 그렇죠? 하얼빈에서 처리를 하고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빵야. 자, 대한제국 국권을 빼앗기다. 가슴 아픈데 1910년 8월 29일 실제적으로 조약을 체결된 거는 이제 뭐냐면 조약이 체결된 건 8월 22일이지만 자, 얘는 뭐냐면 조선 총독부예요. 조선 총독부고요. 총독부고 이 뒤에가 그 지금의 경복궁입니다. 3.1운동이네요. 3.1운동은 이걸 것 같죠?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이고요. 8.15 광복인데요. 8.15 광복은 이 사진이 맞는 것 같죠? 만세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전쟁으로 위기를 맞다. 한국전쟁 혹은 6.25 전쟁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보고 있었거든. 자, 주어진 단어를 3개 이상 활용해 글을 써보도록 합시다. 서민, 실학, 의병, 독립운동, 8.15 광복, 6.25 전쟁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글을 뭐라고 쓸까요? 뭘 써볼까? 우리나라 조상들은 일본이 나라를 빼앗은 것에 대해 다시 나라를 찾기 위해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일본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해 다른 많은 조상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에 8월 15일 광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은 간단하게 쓸게요. 3개 이상을 활용하려고 했으니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카드 짝맞추기 놀이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혼자 짝맞추기 놀이 하면은 완전 슈퍼 재미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주는 걸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면은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고 이건가? 이거를 해야 되겠네. 이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영조 같은 경우에는 탕평책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인재를 고루 뽑아 나라를 맡기는 탕평책을 펴다, 이거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정조는 규장각하고 수원 화성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수원 화성을 만들어 왕권을 강화하다. 써놓을게요. 영조, 정조. 또 정약용은 목민심서, 그리고 수원 화성에서 거중기,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나요? 또 이거구나. 여러 분야의 실학을 영어, 실학자입니다. 실학자. 자, 얘가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이고,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죠. I'm your father.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하면서 뭐 서원 정리, 당백전 발행, 경복군 중건 뭐 이런 거 했죠. 뭐 순서대로 진짜. 김옥균은 3.1천하 김옥균이죠. 진짜 순서대로네. 전봉주는 나라를 동학농민운동입니다. 1894년이에요. 그리고 이회영 선생, 우당 이회영 선생, 그 신안 아니고, 나 선생님 기억이 안 나냐? 그 신흥무관학교, 그쵸? 신흥무관학교죠. 그리고 평민출 신의병장은 신돌석입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처단은 안중근이죠.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만세 유관순, 충청남도 천안 사람이에요. 아우네 장터. 신채호 선생, 약간 의열단하고 상관이 있는데, 신채호 선생하고 박은식 선생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 그때 그 교과서에서 뭐 나왔었냐면 을지문덕전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쵸? 신채호 선생의 혹은 단제예요. 단제. 그래서 청주 사람이에요. 충청북도 청주 사람이죠.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김구. 임시정부는 1919년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충칭으로 가게 되죠. 광복군을 보내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이 통일된 정부를 만들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못해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지 않았죠. 마지막에 암살되죠. 안두희란 사람한테 암살당하는데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지워져. 빠밤. 그리고 그 다음은 사건 카드죠. 사건 카드. 이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얘도 순서대로 돼 있으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얘인데, 얘는 뭐냐면 이거 이렇게만 봐서는 어렵겠다. 야. 좀 색깔이 좀 튈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해볼까? 얘 이제 규장각이죠. 규장각이고 정조규장각 왕실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거 누구예요? 그 김정호 선생의, 이것도 이 색으로 쓰면 안 보이네.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죠. 대동여지도. 이거 실학하고 괜히 매우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 있네. 이거 나왔고요. 얘는 탈놀입니다. 탈놀이고,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한자를 잘 모르지만 하회 별신굿 탈놀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동 하회별신굿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딱 봐도 느낌이 탕평비죠. 탕평비는 누구랑 상관이 있냐면 흥선대원군이랑 상관이 있고, 두 번의 전쟁,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66년 1871년이죠. 그리고 얘죠. 얘는 딱 봐도 1876년에 강화도 조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었던 거 기억하시고, 자, 얘는 뭐냐면 우정총국이에요. 이거를 우정국이라고 기억하셔도 되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왜 우편업무를 여기 나왔냐면, 여기서 뭐가
뭐가 발생했어요? 1888년에 갑신정변이죠. 김옥균이죠. 3.1천하 김옥균. 얘 딱 봐도 뭐야? 얘 맴매지, 그치? 이거 서당도죠. 서당도고 누가 그린 거예요? 단원 김홍도 선생이 그린 거죠. 이거 풍속화라고 하죠. 이 갑신정변을 실패했던 누가 서재필이 미국에서 도망갔었어요. 근데 이 당시 19살이 장난 아니지. 이 사람이 돌아와서 1896년쯤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문도 만들고 독립협회도 만들었어요. 자, 여기고 이거 보면은 잘 글씨가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엠퍼러 오브 코리아라고 써있어. 한국의 황제거든. 일본 사람이고 그리고 칼로 위협을 하고 있잖아. 근데 오적등이라고 쓰죠. 오적등.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을사오적이라 했어요. 을사오적. 을사년에 5명의 적이다. 을사오적.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이완용이죠. 이완용 하드캐리. 그래서 일본이 뭐 한 왕을 위협하여 뭐서는 이건 이제 을사늑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을사늑약 1905년 을사늑약입니다. 자, 얘는 의병이죠. 의병 크게 뭐 3가지 정도. 1895년에 그 을미사변이 있고 나서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들이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합류를 했다 그랬죠. 의병. 그리고 이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고요. 1919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6.25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헤이그, 배운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워낙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만점을 줄 거예요. 짜잔. 선생님, 여러분들도 스스로 본인을 셀프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잘 못하는 친구들 셀프 디스도 좀 해보고, 나는 왜 이럴까 생각도 해보고, 좀 반성도 좀 해보고요.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볼 건데, 역사 연표 만들기를 하는데, 역사 연표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그쵸? 역사 연표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역사 연표 만들기를 여기 보면 이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일어난 사건을 중요한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을 연표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 연표를 보면 중요한 일과 일어난 사건 시기를 알 수 있고, 주제 정하기, 사실 조사하기, 연표 정하고 틀 그리기, 시대 표시하기, 주요 상황 기록하기, 제목 붙이기 이런 거 있는데, 주제는 나라 이름 연표, 역사 인물 연표, 문화유산 연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요. 이건 연도 직선형 연표, 곡선형 연표, 원형 연표, 입체형 연표 이런 것들이 있고, 문화유산을 기록하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주요 사건이나 인물, 선생님은 그러면 한번 추가를 해볼 텐데 어떤 걸로 추가를 해볼까요? 모는 종이, 백지, 모든 템플릿 보기, 어떤 게 좋을까? 선생님은 필기용 종이, 이걸로 해볼까? 근데 이렇게 해도 딱히 그치? 아무튼 근데 한번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필기를 손으로 일단은 한국사 연표라고 쓰고, 달세뇨 조선 후기 연표. 선생님은 간단하게 조선 후기 연표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이제 시대는 여기 시대를 쓰고, 그다음에 연도나
왕을 쓸 거예요. 연도나 왕을 쓰고 여기다가 샤. 얘 블랙으로 하는 게 그래도 예쁘겠지? 블랙으로 하고 블랙이 예쁘다며. 이렇게 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여기는 이제 아이고야 이게 뭐야 잘못했다. 여기는 사건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시대는 당연히 조선시대죠. 조선시대고 언제까지 조선시대일지 모르겠지만 조선 후기 연표라고 했으니까 다 조선 아니야? 일단 조선이라고 크게 쓰고 왕은 자, 순, 헌, 철, 순종원조 철종 때예요. 사건은 뭐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이제 선생님 뭘 쓸 거냐면 외척에 의한 세도 정치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조 때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선생님 사도세자 사망을 써야지. 사도세자 사망. 그리고 또 영조 때 뭐 탕평책 뭐 교과서에 나오니까요. 탕평책 쓰고 그 다음에 정조 넘어와서 정조 이제 규장각 설립. 그죠? 규장각 만들었고 또 정조 때 뭐 했어요? 정조 때 뭐 수원, 화성, 축조 뭐 다시 이거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서가 틀렸다. 아이고야. 선생님 순서가 틀렸어요. 세도정치 얘네 영종조가 끝난 다음에 순원철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러고 나서 순원철이죠. 세도정치에 화가 났던 누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되게 미친 척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들어섭니다. 고종이 들어서고 이제 가로 열고 흥선대원군이라고 써야지. 흥선대원군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뭐 서원, 정리 이렇게 쓰고 당백전, 발행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 뭐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리고 또 흥선대원군 때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 다 못 쓰니까 여기 아래다 쓰면은 고종 때고요. 1866년에 병인양이 오고 그리고 1871년에 뭐가 있었어요? 자, 신미양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73년에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죠. 1876년에 최초의 근대적 종양이었던 강화도 조약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지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라고 몇 번씩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신식 군인들과 구식 군인들의 차별로 일어난 이모군란이 있습니다. 이모군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습니다. 갑신정변은 김옥균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한동안 개화에 대한 얘기를 통 꺼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죠.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전주 화약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이 있었죠. 청일전쟁이 있고 갑오개혁을 했습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개혁이죠. 그래서 다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였죠. 전봉준이 압송돼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일본의 세력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누구야? 고종하고 명성황후 민씨는 러시아에 의존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죠.
그래서 이거에 놀래서 무서워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관파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독립신문 그리고 독립협회 그리고 또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옵니다.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어디서요?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대한제국을 선언하게 되죠. 하지만 별다른 그런 개혁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의 연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뀌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비록 진도는 다 끝나지만 정리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질 거예요. 좀 천천히 기다려 주시고 1년 동안 부족한 선생님의 강의를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코로나 되게 조심하시고 이거 아직 여기 한 장 더 남았는데 이거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연표 만들어 보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